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요즘 더운 여름이라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많이 즐기고 계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이번 주가 휴가여서 어제까지 휴가를 저도 쓰다가 이제 오늘 간만에 다시 와서 또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쉰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치료를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치료에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보통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의 치료를 할 때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쉰다, 휴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뭐 가령 뭐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거나 깁스를 해도 뭐 상처 부위를 최대한 안정하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최근에 여러분들 백신 많이 맞으시지만 뭐 백신 이후에도 뭐 3, 4일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감기 몸살이 걸렸거나 여러 가지 뭐 내과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어떤 그분의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뭐 애를 키우는 뭐 양육의 스트레스나 부부간의 문제도 너무 많고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우울하고 불안하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어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회사의 일에서도 좀 멀어지고 양육에서도 좀 멀어지고 이제 골치 아픈 일에서 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뭐 여러분의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무기력한 상태다. 뭐 기분이 되게 우울해서 되게 무기력하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여서 하루 종일 뭐 침대에 누워서 멍 때리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한테 당신이 기분이 우울하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분은 거의 하루 종일 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너무 휴식을 취해서 문제가 되는 분인데 적당히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한테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좀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용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무기력해서 움직임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좀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더 좋겠고,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은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가 보통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에너지,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어떤 충분한 휴식만으로 보충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휴가를 잘 다녀오고 잘 쉬어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보충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쉰다고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다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누워서 쉬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사람 만나거나 움직이거나 운동하고 이러는 게 에너지를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페달을 밟고 돌려야만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런 자전거 같은 걸 타보신 적도 있을 거고,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줘야 이렇게 에너지가 더 생기는 뭐 어떤 기구 같은 것도 타보신 적이 있을 텐데,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든 운동하거나 걷거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움직이려고 이제 애를 쓸수록,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하면서 어떤 부족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가만히 누워서
충분한 휴식과 신체적인 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고 항상 다운되어 있고 항상 방이나 침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이 많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쉬고 휴식을 하는 것보다는 더 몸을 움직이고 최대한 엉덩이를 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제 어떤 분들 이제 면담해 보면 뭐 자기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회사에 한 달, 두 달 뭐 병가를 신청했다. 아니면은 너무 기분이 우울해서 뭐 직장을 한 두세 달 쉬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중에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치료에 있어서 어떤 휴식을 꼭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치료의 힘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의 힘보다 훨씬 작은 거죠. 다시 말해서 양팔저울에 이 치료의 힘과 스트레스의 힘을 얹어 놓았을 때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양팔저울이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치료하거나 어떤 내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거를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직장 스트레스나 일반적인 스트레스에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병가나 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위해서 그런 치료를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을 한 2개월 정도 휴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직장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제주도나 뭐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한두 달 푹 쉬다가 왔다.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뒤에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회사를 복귀했는데 내가 복귀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 스트레스가 되는 그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이 되는 곳을 떠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쉬고 치료를 잘 해서 좋아진 건지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떠나 있어서 더 잘 지내는 건지 그거는 알 길이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태에 계속 노출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심하면 치료를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뭐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쉬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고 살 사람이라면 완전히 연을 끊고 살기는 어렵다는 거라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태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돌아가서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계속 얻어맞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치료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적당한 활동을 해가지고 좋아져야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해버린 상태에서 내가 좋아지면 내가 피해서 좋아진 건지 치료해서 좋아진 건지 뭐 취미생활에서 좋아진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거나 힘든 분들 면담할 때는 어떤 직장이 너무 힘들거나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거나 가정이 너무 힘들지 않는 이상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에 놓여진 삶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권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좋아져야지 비로소 내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더 나아졌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치료하거나 나한테 우울과 불안을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휴식을 하는 것은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스트레스원으로부터 완전히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정이 없는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상태에 놓여진 채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서 내가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뭐 휴직을 하거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않고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거나 도움을 구할 필요는 없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상태 치료에서 휴식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